고집센 아기 코끼리. 머나먼 어떤 숲속에 한 코끼리 가족이 살았어요. 이 가족의 막내는 아주 고집이 세고 버릇없는 아기 코끼리였어요. 어느 날 코끼리 부모가 산책을 하려고 아기 코끼리에게 소리쳤어요. 아가야, 어디 있는 거니? 엄마 아빠 산책하러 갈 건데. 어딨니 아가? 이리 나오거라. 잠시 후 아기 코끼리가 다가왔어요. 그는 부모님과 산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산책하기 싫어요. 지루하다고요. 네 누나랑 형들은 전부 신이 났는데 넌 왜 그러는 거니? 형들은 가라고 하세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하잖아요. 코끼리로 사는 건 지겨워. 엄마 아빠 코끼리는 아기 코끼리의 마지막 말에 너무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꼼짝 말고 있거라.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올 거란다. 물론 그래야겠죠. 코끼리 가족은 아기 코끼리를 홀로 두고 산책을 떠났어요. 아기 코끼리는 잠시 동안 혼자 놀았죠. 하지만 코끼리는 곧 지루해졌어요. 지루해질수록 코끼리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더 이상 코끼리로 살기 싫어. 코끼리는 정말 별로야. 내가 왜 그래야 돼? 바로 그때 그는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가지를 보다가 결심했어요. 그래, 좋아. 가젤이 되어야겠어. 빠르고 민첩하게. 아기 코끼리는 가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흉내냈어요. 하지만 그의 크고 둥글둥글한 발이 꼬여버렸고 결국 넘어져 버렸죠. 물론 아주 아팠죠. 가젤은 좀 재미가 없네. 아기 코끼리는 숲속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원숭이들이 뛰어노는 숲으로 왔죠. 원숭이들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고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원숭이들은 정말 재밌게 노는구나. 나도 원숭이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원숭이들에게 소리쳤어요. 안녕, 원숭이들아, 나 좀 봐. 나도 원숭이야. 같이 놀자. 원숭이들은 잠시 멈춰 아기 코끼리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나무에서 내려와 코끼리를 둘러쌌어요. 원숭이들이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귀를 잡아당겼죠. 또 코에 매달리기도 하고 코끼리 머리에 코코넛을 집어넣기도 했어요. 아기 코끼리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그는 원숭이들처럼 나무 사이로 뛰어 달아날 수가 없었죠. 원숭이들은 계속해서 코끼리를 괴롭혔어요. 결국 그는 코로 원숭이들을 모두 떼어내고 젖먹던 힘을 다해 도망쳤어요. 아기 코끼리는 더욱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나무 위에 다람쥐를 보았죠. 다람쥐는 밤 열매를 가지고 다람쥐 굴로 들어갔어요. 역시 다람쥐는 너무 작아서 아무데나 들락날락할 수가 있지. 좋아, 나는 다람쥐가 될 거야. 아기 코끼리는 나무 위를 오르려 했지만 물론 당연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코로 다람쥐굴을 건드렸어요. 작고 불쌍한 다람쥐는 너무 놀라 재빨리 달아났어요. 아기 코끼리는 이번엔 다람쥐 굴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지만 끼어버렸어요. 빠져나오기 정말로 힘들었답니다. 난 다람쥐는 못 되겠네. 나무가 너무 작아. 아기 코끼리는 이제 너무 멀리 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름다운 앵무새를 발견했어요. 앵무새는 나무 사이를 날아다녔죠. 아기 코끼리는 지켜보다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나는 법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물론이지. 그들은 함께 호숫가의 높은 절벽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내가 나는 모습을 잘 봐. 앵무새는 날개를 펴고 뛰어내렸어요. 하늘을 날아다녔죠.
아기 코끼리도 따라했어요. 그렇게 절벽으로 뛰어내렸어요. 앵무새는 날개로 날아다녔지만 아기 코끼리는 허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결국 호수에 떨어졌지요. 다행히 코끼리는 안간힘을 써 호수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온통 진흙투성이에 온몸이 아파왔어요. 앵무새는 그의 옆으로 날아다녔어요. 넌 코끼리로 살아야 돼, 친구야. 그 순간 절벽가의 아기새 하나가 둥지에서 호수로 풍덩 하고 떨어졌어요. 엄마 새가 너무 놀라 아기새가 빠진 곳 주위를 날아다녔어요. 무리를 날며 소리쳤지요. 도와줘요! 누가 좀 살려줘요! 내 아기 좀 살려줘! 아기 코끼리는 즉시 물속에 코를 집어넣어 아기 새를 찾기 시작했어요. 얼마 뒤 코끼리가 코를 물 밖으로 꺼내자 아기 새가 바로 코끝에 있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요! 아기 코끼리는 조심히 아기 새를 호숫가에 내려놓았어요. 엄마 새가 그곳으로 날아왔죠. 네가 있어 천만 다행이야. 우리 아가는 익사했을 거야. 이 말을 듣자 코끼리는 아주 행복해졌어요. 자부심을 느꼈죠. 만약 자신이 코끼리가 아니었다면 아기 새를 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 나는 코끼리로 남는 게 좋겠어. 이제 어두컴컴해졌어요. 코끼리는 집에서 너무 멀리 왔어요. 아주 초조해졌죠.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을 날고 있는 앵무새를 보았어요. 다람쥐도 다람쥐굴에서 빼꼼히 머리를 내밀었어요. 원숭이들은 이리저리 나무를 타고 있었죠. 그리고 아주 빠른 가젤이 코끼리 옆을 지나갔어요. 하지만 코끼리는 그 무엇보다 가족이 너무나 보고 싶었고 바보같이 어리석은 고집을 부려서 가족들을 화나게 한 것에 대해 정말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고집센 아기 코끼리 딤보. 옛날 옛적에 딤보라는 이름의 아기 코끼리가 있었어요. 그는 매일 똑같은 평범한 삶이 너무나 지루해서 머나먼 새로운 곳으로 모험을 하고 싶어 했죠. 딤보는 숲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더구나 그의 작은 생쥐 친구는 세상은 너무 커서 아직 보지 못한 다른 장소들이 많다고 끊임없이 말하곤 했지요. 그래서 딤보는 결심했어요. 새로운 운명을 탐험하기 위한 긴 여행을 가기로 말이죠. 어느 날 그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부모님께 갔어요. 숲속의 지루한 삶이 싫어요. 저는 새로운 곳을 찾아 모험을 떠날래요. 아들아, 우리 집은 여기야. 더구나 우린 바깥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잖니. 숲속을 벗어나면 무척 위험한 인간들이 있단다, 얘야. 딤보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바깥 세상을 보고 싶었지요. 모두가 깊이 잠든 어느 날 밤, 그는 집을 나와 숲속 끝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온통 깜깜했어요. 길도 잘 찾지 못했죠. 바로 그때 뭔가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 아기 코끼리는 커다란 그물에 걸려버렸어요. 그는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잠시 후 저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리였죠. 우리가 드디어 잡았어. 거기 뒷발 잡지 마라. 우리가 해냈어. 잡았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처 이해도 하기 전에 딤보는 땅바닥에서 어두운 상자 속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상자의 뚜껑이 닫히자 상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너도 잡혔나 보구나. 맞지? 아기 코끼리가 소리가 난 방향 쪽으로 쳐다보자 숲속에서 살던 원숭이들 중 한 마리가 거기 있지 뭐예요? 누가 잡았는데?
인간들이지. 근데 인간들이 나를 왜 잡은 거야?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아마 사람들은 우리한테 뭔가 시킬 건가 봐. 원숭이의 말이 맞았어요. 원숭이와 딤보를 잡은 사람들은 마을에서 서커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잡은 동물들을 데려다가 서커스 공연을 하는데 이용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었고 엄마 코끼리는 아기 코끼리가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식들에게 혹시 딤보를 본 적 없는지 물어봤지만 지난밤 이후로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서둘러 엄마 코끼리는 아빠 코끼리에게 갔어요. 딤보가 없어요, 여보. 이 녀석 정말로 나가다니. 큰일 나기 전에 어서 찾아보자고. 딤보의 가족은 딤보의 친구 생쥐에게 갔어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말해줬더니 생쥐도 무척 슬퍼하며 말했어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바깥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했거든요. 걱정 마세요. 꼭 찾을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딤보는 가시가 박힌 철망으로 둘러싸여진 채 서커스 텐트 옆에 꼼짝없이 잡혀 있었어요. 그의 원숭이 친구는 우리 안에 가둬져 있었죠. 서커스 사람들은 일주일 뒤에 시작할 서커스 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딤보는 깜짝 놀라서 사람들과 서커스 텐트 그리고 트럭을 번갈아가며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껏 살면서 처음 보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서커스라는 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왜 나를 여기다 잡아두는 거지? 딤보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두 남자가 다가와 가시 박힌 울타리에서 그를 나오게 했어요. 쇼장으로 들어선 딤보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잠시 후 동물 조련사 겸 서커스 주인이기도 한 남자가 손에 채찍을 들고 딤보 쪽으로 다가왔어요. 보여주는 것처럼 똑같이 묘기를 부리면 돼. 가장 하이라이트 무대를 네가 혼자 하게 될 거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혼날 줄 알라고. 딤보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는 서커스 주인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사이 딤보의 친구 생쥐는 온 숲속을 뒤져 딤보를 찾고 있었어요. 그는 마주치는 모든 동물들에게 딤보의 행방을 물어봤죠. 하지만 아무도 아는 동물이 없었어요. 그때 작은 분홍새가 희망을 잃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생쥐를 보고는 그에게 날아가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봤어요. 난 내 친구 딤보를 찾고 있어. 딤보? 그 아기 코끼리 딤보를 말하는 거야? 맞아. 아마도 이 숲을 떠나서 도시로 간 것 같아. 사실 우리 엄마가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딤보가 날 구해줬대. 딤보를 위해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나도 도울게. 그래, 넌 날 수 있으니까 딤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딤보가 도시에 있다면. 물론이지. 내가 딤보를 꼭 찾고 말 거야. 그 작은 분홍새는 즉시 하늘로 올라가 도시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정도 날아가자 그 새는 커다란 형형색색의 서커스 텐트와 저 멀리 몇 개의 트럭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쪽으로 날아갔죠. 그러자 그 새가 발견한 것은 바로 아기 코끼리 딤보였어요. 새는 즉시 날아갔어요. 안녕 딤보야? 내가 너를 찾다니 정말 기쁘다. 다 너를 걱정하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여기에다 가두었어. 다음 주부터는 나를 서커스 쇼에 넣을 건가 봐. 정말로? 우리가 널 구해줄 테니까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네 가족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할게. 그 새는 하늘로 날아올라 서둘러 숲속으로 향했어요. 딤보는 이제 살았다는 생각에 정말로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작은 새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엄마 코끼리와 아빠 코끼리는 무척 행복했죠. 아침 일찍 나서야겠어, 여보. 사람들한테서 딤보를 구해야 돼.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딤보의 가족과 생쥐 그리고 새까지 딤보가 있는 도시로 일찌감치 출발했어요.
그 코끼리들과 생쥐는 분홍새만큼 빠르지는 않아서 기나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사이 서커스장에는 딤보와 다른 동물들이 큰 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야생 원숭이가 광대들과 우스꽝스러운 쇼를 하는 사이 딤보는 서커스 주인이 그에게 가르쳐준 대로 재주를 부리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어서 해봐. 높이 점프해보라고. 서커스 주인은 그에게 코끼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요구들을 했어요. 딤보는 자신이 다른 동물들이 했던 것을 따라하려다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떠올랐어요. 엄마랑 아빠가 빨리 좀 와서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어. 정확히 만 하루가 지났어요. 바로 그 큰 쇼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서커스의 조명이 반짝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텐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딤보의 가족과 생쥐 그리고 분홍새가 마침내 서커스 텐트 근처에 도착했어요. 바로 거기 가시가 박힌 철조망 안에 딤보가 보였어요. 딤보가 저기 있어요. 그래. 하지만 어떻게 딤보를 구하지? 제가 얘기하고 올게요. 나도 같이 갈게. 생쥐와 새가 딤보에게 도착했어요. 생쥐는 철조망 울타리 밑으로 들어가서 딤보에게 다가갔죠. 찍찍. 딤보, 여기 좀 봐. 친구. 한편 작은 분홍새는 철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문이 잠겼어. 키를 찾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차례가 되면 그때가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기회야. 알겠어. 방법을 찾아볼게. 기다려봐. 그러는 사이 서커스 쇼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원숭이와 광대는 관객들을 즐겁게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죠. 잠시 후 쇼가 끝나고 그들이 무대를 떠나자 서커스 주인은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찾아주신 관객분들을 위한 특별한 마술쇼가 시작됩니다. 서커스 주인이 무대를 내려오면서 조수들에게 갔어요. 그는 조수들에게 아기 코끼리 딤보를 데려오라고 시켰죠. 조수들은 밖으로 나가 딤보가 갇혀져 있는 우리의 문을 열었어요. 바로 그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4마리 커다란 코끼리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조수들은 너무나 무서워 그대로 도망쳐버렸어요. 그렇게 그들이 도망치고 나자 딤보는 쉽게 탈출할 수 있었고 가족들을 만나 무척 기뻐했어요.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자꾸나. 안 돼요. 딤보의 대답을 듣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갇힌 동물 친구들을 모두 구해주고 싶어요. 생쥐와 분홍새가 우리를 열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놔야 해요. 결국 4마리 코끼리들은 서커스 텐트 주변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코끼리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 모두들 공포에 떨며 텐트 밖으로 도망쳤어요. 분홍새는 동물들의 우리를 모두 열어주었어요. 생쥐는 커다란 문을 열고 모든 동물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했죠. 그 동물들은 그렇게 모두 숲으로 도망쳤어요. 서커스 주인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이 서커스 텐트가 그를 덮치며 쓰러졌어요. 딤보와 그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은 서커스 텐트에서 좀 멀어져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잠시 가는 걸 멈췄어요. 다들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무척 행복해했죠. 그때 원숭이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딤보야, 서커스에서 우릴 구해줘서 고마워. 대표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혼자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우리까지 다 구해줬잖아.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 알아. 난 숲속에서 살면서 남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도 배운 것 같아. 맞아. 우린 항상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게 정말 힘들 거야. 그럼 이제 딤보, 너의 다음 여행지는 어디니? 다음에 또 숲을 떠나려고 마음먹거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렴. 아빠, 엄마, 걱정을 끼쳐서 진심으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이제 이 아름다운 숲을 다시는 떠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들은 이제 숲으로 가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딘보는 이제 다시는 어떤 불만도 없이 숲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